안녕하십니까. 독사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52분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올림픽대교 근처에서 잠실 나들목 쪽으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현재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역대 미국의 46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8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1848년에 당선됐던 테일러 대통령은 식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테일러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대통령은 이른바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해서 사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었던 사건과 관련된 태쿰새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쿰새의 저주가 뭐냐면 1812년 미영전쟁, 영미전쟁 당시에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영전쟁 때 미국은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었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은 인디언 쇼니족입니다. 쇼니족. 물론 다른 인디언들도 영국군과 같이 합세하긴 했지만은 대표적인 인디언 종족이 쇼니족입니다. 그래서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인 태쿰새라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매우 전설적인 영웅이었는데요. 무공이 출중한 인디언의 추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화 중에 라스트 모히칸 이런 영화 보시면 인디언 추장들의 무공,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태쿰새도 매우 무공이 출중하고 용감했었던 그런 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쇼니족이 영국군과 합세해서 미국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영국군과 인디언 쇼니족이 맹활약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총사령관이 윌리엄 해리슨이었습니다. 미국의 총사령관이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그 윌리엄 해리슨이 영국군과 합세했던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태쿰새를 사살을 합니다. 그때 태쿰새가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주제 태쿰새의 저주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태쿰새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을 상대로 무슨 저주의 악담을 퍼붓고 사망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 20년마다 20년 주기설입니다.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태쿰새의 저주인데요. 그게 결국은 7명 연속 20년 간격으로
그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던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을 받았던 미국의 총사령관이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그분이 그로부터 28년이 지나서 1840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1840년 하면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났고 10회 자릿수가 4니까 짝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쿰세의 저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840년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4니까 짝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영전쟁 때 테쿰세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당사자인 미국의 총사령관인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대통령의 제9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윌리엄 해리슨은 184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듬해인 1841년 3월 4일에 취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취임식장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요즘 장맛비가 한창인데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취임사 연설을 할 때 비옷이라도 입든지 우산이라도 쓰든지 하고 취임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그대로 맞고 100분 동안, 즉 1시간 40분 동안 일장연설 취임사를 낭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좌관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령 연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산이라도 또는 비옷이라도 입고 취임사를 낭독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100분 동안 비를 맞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비를 맞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당시에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의 연령이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만 69세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 1840년이면 지금부터 한 180년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수명 차이가 있는 거죠. 의학 발달 관련해서 180년 전에는 수명이 더 짧았지 않습니까?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69세면 굉장히 고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가 미국의 대통령을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니까 그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호기를 부린 겁니다. 나는 28년 전 미영전쟁의 영웅이다. 그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으로서 미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영전쟁 영웅이다. 이 정도 빚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나이가 많긴 하지만 28년 전에 미용전쟁의 영웅으로서 건강은 자신한다 라는 식으로 객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즉 1시간 40분 동안 비를 맞고 취임사를 낭독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급성폐렴에 걸립니다. 급성폐렴에.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병상에서 제9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급성폐렴으로 병상에서 딱 1개월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가 바로 28년 전에 테쿰세라는 인디언 시오니족의 추장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직접 받았던 그 당사자가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은 미국의 9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의 손자가 나중에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이 됩니다. 벤자민 해리슨 제23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으로 병사를 하게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에 당선된 벤자민 해리슨은 그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미국의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번째 대통령인데요. 그 46명의 대통령 중에 친족이 대통령을 한 경우는 4쌍이 있습니다. 4쌍. 총 8명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대 대통령은 뭐 다 아시다시피 조지 워싱턴인데요.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 대통령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과 제6대 대통령 애덤스 퀸시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입니다.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고 제6대 대통령이 존 퀸시 애덤스인데요. 그 두 사람 관계가 부자 관계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아버지고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아들,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친족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2대와 6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인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할아버지였고 그의 손자가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1901년부터 1909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다음에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서로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작은 아버지고 그의 조카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그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분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에 총 4쌍, 즉 8명이 서로 친족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 윌리엄 해리슨 제9대 대통령이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적용이 대상이 됐는데요.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재미있는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화당이었습니다. 공화당. 그에 반해서 그 조카로서 대통령을 4번씩이나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서로 정치 성향이 달라가지고 같은 가문인데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화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스포츠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순위를 매겼는데요. 랭킹 1위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미국 대통령 하실 때 백악관에 링을 설치해 놓고 레슬링을 즐겼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스포츠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대통령 당선돼서 2017년 초까지 8년 동안 민주당으로서 대통령을 하셨는데요.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농구를 좋아해서 대통령 당선 직후에 농구도 좋아했고 미식 축구도 좋아했답니다. 농구도 좋아하고 미식 축구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슈퍼볼 대회지 않습니까? 슈퍼볼 대회. 그래서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미국 백악관에서 슈퍼볼 대회를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구분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을 다 국회의원들을 초대해가지고 백악관에서 미식축구 하이라이트인 슈퍼볼 대회를 같이 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에 스포츠 대통령 2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대통령 3위는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2001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아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에 유일하게 마라톤 42.19km 완주자입니다. 1993년 1월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그 당시에 나이가 만 47세였는데요.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는 유일한 분이 지금 현재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가 1990년대 말에 5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81세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9살 연하죠. 그러니까 72세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72세인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 1990년대 말에 한 40대 후반의 나이에 마라톤 풀코스를 5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해서 현재 미국의 영부인 중에는 풀코스를 유일하게 완주하는 분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스포츠 대통령은 1위, 2위, 3위가 각각 시어도어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 그 다음에 아들 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꿈새 저주 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태꿈새 저주 첫 번째 대상자가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에 관해서 대통령 임기를 한 달만, 그것도 병상에서 폐렴으로 병치레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한 달밖에 못하고 병사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저주의 대상자가 20년 주기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60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 제16대 미국 대통령 잘 아시죠?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 1860년에 당선됐으니까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6이니까 짝수 연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태꿈새의 저주의 그 주기,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1860년에 초선, 1864년에 재선이 되는데요. 1865년 63년도에는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 명연설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입시 서적에 성문 종합 영어에 게티스버그 연설도 소개됐는데요. 1863년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전사했던 군인들을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을 하고 추념사로서 연설했던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명연설, 게티스버그 명연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1865년 4월 10일 날 미국 링컨 대통령이 재선 임기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1865년 4월 10일에 남북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왜 끝나냐? 1865년 4월 10일에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한테 항복을 합니다. 남부군의 그랜트 리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한테 항복을 하면서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4일 후에 링컨 대통령이 바로 암살이 됩니다. 총을 맞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그 당시에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로 남부군의 극단적 추종자였었죠.
남부군의 극단적 추종자였는데, 원래는 남북전쟁이 거의 끝나지 않았다면 그 링컨 대통령을 납치를 해가지고 남부군 포로, 북부군이 잡고 있는 남부군 포로하고 교환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그 연극 배우, 이름이 부스입니다. 부스. 남부군의 추종자 부스라는 연극 배우가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1865년 4월 10일에 남북전쟁이 종료가 되니까 열받아 가지고, 분노해 가지고 링컨 대통령과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국무장관을 암살하기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 링컨 대통령 부부와 그 다음에 그랜트 장군, 북부군의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의 부부, 그 다음에 그 윌리엄 하워즈 그 국무장관, 뭐 이런 분들이 초청이 됐었는데, 링컨 대통령은 당연히 거기에 갔었는데, 링컨 대통령 부부는 갔었는데, 그랜트 장군 부부는 거기 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아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가지 말자고 남편한테, 즉 그랜트 장관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랜트 장군은 부인하고 굉장히 인고 부부여서 애처가해서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그랜트 장군 자녀 졸업식에 참석해야 되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거기 초대하신 포드 극장에는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표면상으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대통령 영부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랜트 장군 부부는 거기에 가지 않아서 화를 면한 겁니다. 원래 부스라는 그 암살범이 링컨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랜트 장군까지 다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불참하는 바람에 그랜트 장군은 암살을 면하게 됐었던 그런 운명을 타고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링컨 대통령이 테쿰스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또 20년이 지나서 1880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들은 다 공화당입니다. 현재 총 7명 중에 5명이 공화당이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존 F 케네디는 민주당인데요. 그래서 7명의 그 테쿰스 저주의 대상자, 적용 대상자 7명 중에 5명은 공화당, 2명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존 F 케네디다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 대상자가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또 총을 맞고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암살됐습니다. 세 번째 적용 대상자가 바로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희생자였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그 당시에 최초로 암살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대상자 윌리엄 해리스는 병사를 한 거지 암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링컨은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7명의 테쿰스 저주 적용 대상자 중에 4명은 암살이고 3명은 병사입니다. 병사된 분이 그 해리슨과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나오는 하딩 대통령,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이 세 분은 병사했고 나머지 4명은 암살이 됩니다. 정말 총기 규제의 필요성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도 계속 미국에서 현대 사회에서도 총기 규제가 제대로 안 돼서 엄청난 피바다가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총기 규제 필요합니다. 7분의 희생자 중에 4분이 바로 총기로 암살이 되고 3분은 병사입니다. 자, 하루 석촌호수 서호 수도변 무대 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세 번째 희생 대상자가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이 됩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자 롯데월드 타워 쪽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입니다.
지금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인데요.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부터 비춰보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OECD 국가에 있는 건축물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고, 또 석촌호수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좀 가서 하겠습니다. 저기 앞쪽에 지금은 관중석 스탠드 쪽에서 수변 무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도 이쪽 조명으로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희생자가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선된 분이 1900년에 당선된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네 번째 희생자 맥킨리 대통령 역시 공화당인데요. 이분은 1890년에 초선이 됐고 1900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재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을 한 6개월, 재선 임기 한 6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총을 맞고 암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맥킨리 대통령은 초선 때 4년, 그 다음에 재선 임기 또 6개월에서 총 4년 6개월 정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암살이 된 분입니다. 그 후임으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1901년 초부터 1909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작은 아버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맥킨리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1900년 당시에 이제 맥킨리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봉이 발견이 됐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봉이 발견이 됐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7대6 최고봉 등정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맥킨리봉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킨리 대통령 시절 1900년 그 당시에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봉, 현재는 명칭이 데날리봉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발 6,194m. 그 봉우리가 발견이 돼서 그 당시 현직 대통령 이름인 맥킨리봉으로 칭했었는데요. 2015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명칭을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로 명칭을 바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데날리봉입니다. 데날리봉. 그래서 데날리봉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냐면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로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로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데날리인데요. 그래서 북미 최고봉이 원래는 이제 맥킨리봉이었는데 현재는 데날리봉으로 바뀌었고, 그 이유는 2015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봉우리 명칭을 그 발견된 당시 대통령 명칭인 맥킨리봉으로 하지 말고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고유 언어인 데날리봉으로 해라 라고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데날리봉으로 했었습니다. 일어나. 그 다음에 맥킨리 대통령이 그래서 네 번째 그 태풍새 저주의 희생자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1920년에 당선된 분이 하딩 대통령입니다. 하딩 대통령이 이제 태풍새 저주의 5번째 적용 대상자죠. 하딩 역시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2, 짝수 년도에 당선된 대통령이다 보니까 20년 주기설에 따라 태풍새 저주의 5번째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하딩 대통령 역시 공화당인데요. 하딩 대통령은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1920년에 당선이 되고 21년에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임기 한 중반, 그러니까 1922년경부터 이제 대통령 재선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방 순회 정치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병으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데요. 원래 그분은 대통령 재선에 큰 뜻이 없었는데 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공화당이 집권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 초선 임기 중반쯤에는 재선을 노리고 지방 순회 정치 연설을 가야 된다고 강력히 권했답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이 몸이 쇠약하니까 좀 쉬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그 강한 권유에 따라서 지방 정치 순회 연설을 하다가 이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요. 미국의 북서부에 가장 위에가 워싱턴 주죠. 동부에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는 그냥 미국의 수도, 특별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워싱턴 특구, 콜롬비아 특구, 미국의 수도인가 보요. 그에 반해서 미국의 북서부에 있는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는 이제 하나의 주죠. 그 워싱턴 주 밑에가 오리건 주고 그 밑에가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하딩 대통령이 저기 워싱턴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에 걸렸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호텔에 급히 가서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에 이제 심장마비로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태풍새 저주의 5번째 희생자인 하딩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나서 1940년에 당선된 분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분이죠. 1932년에 초선, 36년에 재선, 40년에 3선, 1944년에 4선까지 했죠. 다시 32년에 초선, 36년에 재선, 40년에 3선, 44년에 4선까지 했던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은 4선 임기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있다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뇌출혈로. 그로부터 18일 후에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1945년 4월 12일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2차 세계대전 6년 기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고 18일 후인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8일 날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하고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일본은 계속 항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강력히 경고를 했죠.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일본에 경고를 했는데요. 그 경고의 배경에는 믿을 힘이 있었던 거죠. 7월 26일 그 포츠담 선언이 있기 딱 열흘 전에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원자폭탄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열흘 후인 7월 26일에 일본한테 포츠담 선언을 할 때도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일본에게 강력히 경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했고 그로부터 이제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하고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까지 종전이 됐다라는 역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딩 대통령이 5번째 희생자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6번째 희생자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카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작은 아버지로 공화당이었는데 조카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1940년에 3선이 됐으니까 역시 태풍새 저주의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을 했었었는데요. 그건 기존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2번만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관행. 그 이유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부터 1797년까지 4년 임기를 딱 2번, 총 8년만 하고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갖고 국민들은 더 하라고 했는데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 화폐의 주인공이죠. 물러났던 게 그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그 이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을 2번까지밖에 안 했는데 그 관행을 깬 분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고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에 메가드 장군을 지휘했던 미국의 대통령인데요.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헌법을 아예 고쳤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을 2번만 하는 게 관행일 뿐이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관행을 깨고 4번이나 했는데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 때 1947년에 헌법을 수정해서 미국의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하는 걸로 헌법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그 조항은 중요한 조항이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 의원만 통과한다 해서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미국은 연방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 국가인데요.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동의, 비준을 해줘야 그 헌법이 발효가 됩니다. 즉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그 조항은 중요한 조항에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4분의 3,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주가 동의를 해야 비준을 해줘야 그 수정헌법이 발효가 되는데요. 그래서 1947년에 개정된 그 수정헌법이 4분의 3에 해당되는 주가 동의한 게 51년도입니다. 즉 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4년의 세월이 흘러서 1951년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당시죠. 51년에 그 4분의 3에 해당되는, 즉 75%에 해당되는 주, 네브라스카 주인가 길 겁니다. 거기에서 비준함으로써 4분의 3에 해당되는,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주가 비준을 하게 돼서 그 헌법, 수정헌법 조항,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한다는 조항이 1951년부터 발효가 돼서 지금은 대통령은 미국 아무리 잘해도 임기 2번밖에 못한다. 4년 임기 2번, 총 8년밖에 못하는 게 헌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했는데요. 이 태꿈새 저주의 6번째 희생자죠.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나서 1960년에 당선된 분이 태꿈새 저주의 7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1960년에 당선된 분이 누구죠?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61년에 임기가 시작이 돼서 63년 11월 22일에 사망합니다. 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 암살이 되는데요. 그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암살된 대통령인 제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은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되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인데요. 그분은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총을 맞고 암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꿈새 저주를 받았던 윌리엄 해리슨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해리슨, 에브리엄 링컨, 가필드, 맥킨리, 하딩,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총 7명이 태꿈새 저주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태꿈새 저주가 바로 1812년에 태꿈새가 사망하면서 그 당시 미영 전쟁의 미국군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한테 했던 그 말, 앞으로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 그게 20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적용이 됐었고 지금도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다 라는 말로 이제 임기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꿈새 저주 관련해서 또 재밌는 것은 그 존 F 케네디가 7번째 희생자가 된 다음에 또 20년이 지나서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이 있죠. 그분은 태꿈새 저주에서 풀려난 첫 번째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총은 맞았지만 근처 병원에 급히 호송돼가지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인디언 쇼니족 주장 태꿈새가 했던 그 저주가 풀려난 거다라는 설도 있고요. 바로 암살 시도됐던 거기에서 가까운 장소에 병원이 있어서 급히 호송돼서 현대의학으로 수술을 받아서 살아났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레이건 대통령은 방탄 차량에 탑승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암살범이 방탄차에 탑승하려는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서 쐈는데 그 방탄차에 총알이 맞고 튕겨져 나온 총알을 레이건 대통령이 맞았었죠. 그런데 이제 수술 받았고 산 거고요. 반면에 보좌관하고 경호원 2명은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상 이뤘었고 한 명 중상 당한 분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그런 보좌관인가 경호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태꿈새 저주에서 풀려났고요.